궁녀가 왕의 심장을 훔쳤다. 후궁 안씨의 은밀한 속삭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말 없는 궁녀. 그녀의 침묵은 숨막히는 궁궐의 생존법이었고 그녀의 미소 뒤에는 누구도 짐작 못할 깊은 지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룻밤 왕의 고독한 침전에서 터져나온 그녀의 은밀한 속삭임. 그것은 단순한 교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왕을 사로잡고 거대한 궁궐을 뒤흔든 그녀의 진짜 무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림자처럼 살아가던 궁녀 안씨. 조선의 궁궐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감옥이자 가장 잔인한 전쟁터였다. 금빛 용마루와 단청의 화려함 아래에서는 매일같이 권력을 향한 보이지 않는 암투와 시기, 질투가 검붉은 독버섯처럼 피어났다.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백 명 궁녀들의 생존법은 각양각색이었다. 어떻게든 왕의 눈에 띄어 하룻밤 승은을 입고 신분 상승을 꿈꾸는 자, 권세 있는 후궁이나 상궁에게 줄을 대어 안위를 도모하는 자, 혹은 그 모든 것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그저 벽의 무늬처럼 마루의 옹이처럼 죽은 듯이 숨만 쉬며 살아가는 자. 수락관의 나이 난씨, 훗날 역사가 수거 난씨로 기록하게 될 그녀는 세 번째에 속하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꽃 같은 나이에 궁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자신의 존재를 그 누구에게도 드러낸 적이 없었다. 폭죽처럼 터지는 화려한 이목구비는 아니었으나 칠흑 같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은 눈과 정갈한 인매, 수양버들처럼 단아한 자태는 보면 볼수록 사람의 마음을 끄는 은은한 매력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고 앵두 같은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으며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은 언제나 자신의 달아빠진 버선코를 향해 있었다. 동료 나인들은 그런 그녀를 답답하다 여기거나 혹은 그 침묵을 오만함이라 여기며 업신여기기까지 했다. 저리 숫기 없고 목석같이 굴어서야 평생 임금님 옷자락 그림자 한번 제대로 밟아보겠는가. 쯧쯧 가여운 것. 저러다 늙고 병들어 쓸쓸히 죽어나가는 게지. 그들의 날 선 비웃음과 경멸 속에서도 안씨는 묵묵히 제게 주어진 고된 일만 했다. 그녀는 누구보다 똑똑히 알고 있었다. 이 거대한 궁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엄한 형벌이나 고된 일이 아니라 사람의 기억과 입이라는 것을. 잊힌 존재만이 기억되지 않는 자만이 안전할 수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이자 비밀은 늦은 밤 모두가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든 뒤 수락관 뒤뜰 장독대 옆에 쪼그려 앉아 희미한 달빛 아래 낡은 책을 읽는 것이었다. 그를 아는 궁녀는 지극히 드물었지만 영모로 몰락한 사대부가의 여식이었던 그녀에게 책은 유일한 위안이자 세상과 통하는 문이었고 스스로를 지키는 갑옷이었다. 그녀는 역사서를 읽으며 권력의 허망함과 인간의 본성을 배웠고 시설을 읽으며 사람의 마음을 얻고 위로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모든 배움은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녀의 내면에 날카로운 비수와 따뜻한 온기를 동시에 품은 깊은 지혜와 통찰력으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지내면서도 궁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특히 이 나라의 지존인 왕, 중종의 깊은 고독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탓에 평생을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들의 등살에 시달리며 자신의 뜻 한번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는 허수아비 군주. 밤마다 깊은 번뇌로 잠 못 이루고 그 어떤 아름다운 여인의 품에서도 진정한 위안을 얻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가여운 사내. 안씨는 멀리서 용포를 입은 왕의 행차를 지켜볼 때마다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 연민은 이름 붙일 수 없는 미묘한 감정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저 고독한 사내의 넓지만 무거워 보이는 어깨를 단 한 번이라도 감싸 안아주고 싶다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의 무거운 마음을 잠시라도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생각. 그것은 일개 궁녀가 품어서는 안 될 분수를 모르는 욕심이었고 발각되는 순간 자신의 목을 칠 수 있는 불경한 마음이었다. 그녀는 애써 그 마음을 억누르며 다시금 수락관의 가장 어둡고 후미진 곳으로 제 연약한 몸을 숨겼다. 왕의 눈에 깃든 고독, 그리고 운명적인 하룻밤. 그날 밤 중종은 지독한 불면과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낮에 있었던 경연에서 늙은 공신들은 또다시 사사건건 그의 정책에 발목을 잡으며 마치 어린아이를 훈계하듯 몰아세웠고
중전은 자신의 가문 사람을 요직에 앉혀달라며 은근히 그를 압박했다. 화려한 용상에 앉아 만백성의 절을 받았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내였고 가장 힘없는 왕이었다. 잠을 청하기 위해 젊고 아름다운 허궁의 처소에 들었지만 그녀의 자기적인 아양과 노골적인 교태는 텅 빈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왕의 옥체를 탐할 뿐 그의 고단한 영혼을 들여다보고 위로하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결국 중종은 모두를 물리치고 한밤중에 홀로 골룡포 자락을 끌며 경내를 거닐었다. 차갑고 청량한 밤 공기가 그의 뜨겁고 복잡한 머리를 식혀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정처 없이 쏟아지는 교교한 달빛을 따라 걷던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수락관의 후미지고 인적이 드문 뒤뜰이었다. 그때 그의 눈에 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장면이 들어왔다. 한 궁녀가 작은 촛불에 의지한 채 책을 읽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번뇌가 사라진 듯 미동도 없이 책에 몰두한 모습이 마치 속세를 떠난 신선처럼 고요하고 단아했다. 강렬한 호기심이 동한 중종은 자신도 모르게 거대한 나무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녀를 숨죽여 지켜보았다. 책장을 넘기는 비단처럼 곱고 하얀 손가락, 지적인 사색에 잠겨 반달처럼 부드러운 호선을 그린 고요한 옆얼굴. 그 모습은 화려하게 치장하고 값비싼 향을 풍기며 교태를 부리는 후궁들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맑고 청초한 아름다움이었다. 그때 책을 읽던 궁녀가 무언가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구름에 가려있던 달이 얼굴을 내밀며 그녀의 얼굴 위로 은가루 같은 빛을 쏟아냈고 중종은 순간 숨을 멈췄다. 웃음기 하나 없이 늘 무표정했던 얼굴에 번진 맑고 깨끗한 미소는 어둠 속에서 수줍게 피어난 한 떨기 백합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날 밤 중종은 자신의 침전으로 돌아와서도 책을 읽던 궁녀의 모습을, 특히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었다. 며칠 뒤 그는 상선에게 명하여 그 궁녀를 은밀히 찾아내게 했다. 그녀가 수락관에 말없던 나인 안씨라는 것을 알게 된 중종은 그날 밤 조용히 그녀를 자신의 침전으로 부르라는 명을 내렸다. 서슬퍼런 어명이 떨어졌을 때 안씨의 심장은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다. 기쁨이나 설렘이 아니었다. 뼛속까지 시린 두려움이었다. 10년간 필사적으로 지켜온 그림자로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마치 사지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상선의 뒤를 따라 왕의 침전으로 향했다. 거대하고 화려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삭막한 침전 안, 금실로 용이 수놓아진 병풍 앞에 왕이 홀로 앉아 있었다. 안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렸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자신의 심장 소리가 천둥처럼 들리는 듯했다. 고개를 들라. 나지막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위엄이 실린 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씨는 떨리는 손으로 해진 치마 끝을 움켜쥔 채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가까이서 본 왕의 얼굴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피로와 고뇌가 짙게 서려 있었다. 내가 그 밤에 달빛 아래서 책을 읽던 아이더냐? 대체 무슨 책을 그리 재미있게 읽고 있었느냐? 안씨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답했다. 송구하오나 전하, 사마천의 사기를 읽고 있었사옵니다. 중종의 눈이 뜻밖이라는 듯 그리고 흥미롭다는 듯 빛났다. 일개 궁녀가, 그것도 허드레지를 하는 수락관 나인이 사기를 읽는다니. 사기라 그 속에서 대체 무엇을 보았느냐? 흥하는 자와 망하는 자의 길을 보았사옵니다. 그리고 천하를 손에 쥔 자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쓸쓸한 뒷모습을 보았사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중종의 단단했던 눈빛이 파도처럼 크게 흔들렸다. 그 어떤 충신도, 그 어떤 아름다운 여인도 감히 꺼내지 못했던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를 이 이름도 몰랐던 미천한 궁녀가 단 한마디로 꿰뚫어보고 있었다. 침전을 지배한 속삭임, 왕의 여자가 되다. 왕의 흔들리는 눈빛을 본 순간 안씨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밤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회이자 동시에 자신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궁녀가 아닌 한 사람의 깊은 지성을 가진 여인으로서 왕을 대하기로 마음먹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 깊은 밤에 잠 못 이루고 계시옵니까? 그것은 신하가 왕에게, 궁녀가 지존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다.
불경제로 다스려도 할 말이 없는 당돌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중종은 그녀의 당돌함을 꾸짖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신의 갑옷 속 여린 속살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를 만난 듯 깊고 무거운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을 옥죄는 신하들의 견제와 끝없는 왕실의 암투, 그 누구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자신의 고독한 처지를 가감없이 토로했다. 안 씨는 그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 않고 그저 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그의 길고 긴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옥굿을 구르는 듯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전하 용은 여의주를 품어야 비로소 하늘로 오를 수 있다 하옵니다. 허나 그 여의주가 너무 무거우면 오히려 용의 발목을 잡고 하늘을 가리는 족쇄가 되기도 하는 법이지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중종의 마음에 깊숙이 박혔다. 왕이라는 자리, 그 지독한 권력은 그에게 힘의 원천인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굴레였다. 안 씨는 조심스럽게 왕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를 산처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용포의 옷구름에 가늘고 하얀 손을 가져갔다. 중종은 그녀의 대담한 행동을 막지 않았다. 그녀의 손길은 다른 후궁들의 것처럼 욕정으로 뜨겁고 조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친 자식을 위로하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오늘 밤은 용이 아닌 한 사내의 무게만 짊어지시옵소서. 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신첩의 어깨에 전하의 모든 시름과 번뇌를 잠시 내려놓으시옵소서. 용포가 스르르 소리를 내며 벗겨지고 수많은 상념과 고뇌로 단련된 왕의 단단한 몸이 드러났다. 안 씨는 그의 앞에 꿇어앉아 그의 크고 거친 손을 자신의 뺨으로 가져갔다. 그녀의 부드럽고 따뜻한 살결이 닿는 순간 중종은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한 탄성을 내뱉었다. 늘 무언가를 갈구하며 욕망으로 달려들던 여인들과는 다른 오롯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위로하는 순수한 온기에 그는 속수무책으로 무장해제되고 말았다. 그 밤 침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지만 결코 요란하지 않았다. 안 씨는 서두르지 않고 왕의 지친 몸과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하나 정성껏 어루만졌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갈 때마다 왕의 오랜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고 그녀의 촉촉한 입술은 왕의 고독한 상처를 치유하는 달콤한 약처럼 그의 온몸을 녹였다. 서로의 몸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안 씨는 왕의 귓가에 뜨거운 숨결과 함께 속삭였다. 전하 강한 자는 부러지고 꺾이는 법이오나 부드러운 자는 세상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사옵니다. 내일 아침 신하들에게 꺾이지 마시고 그들의 어리석음까지도 품으시옵소서. 그것은 단순한 교성이 아니었다. 왕의 이성과 영혼을 동시에 파고드는 지혜의 속삭임이었다. 중종은 격렬한 쾌감의 파도 속에서 그녀의 품 안에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개운하게 잠에서 깨어난 중종은 자신의 옆에서 고요히 잠든 안 씨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름 없는 미천한 궁녀가 아니었다. 자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던 고독한 영혼까지 구원한 단 하나의 여인이었다. 그날 이후 조용했던 궁녀 안 씨는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승은 상궁이 되었고 고요했던 궁궐에는 새로운 피바람의 전조가 먹구름처럼 들이우기 시작했다. 피어나는 질투의 독버섯, 문정왕 후의 경고. 한낮 수락관에 허드렛 일이나 하던 나인이었던 안 씨가 하룻밤 사이에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는 후궁의 반열에 올랐다는 소문은 거대한 궁궐을 순식간에 발칵 뒤집어 놓았다. 명문가 출신의 다른 후궁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렸고 그동안 그녀를 벌레 보듯 업신 여기던 동료 나인들은 이제 그녀의 처소 앞을 지나갈 때마다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조아렸다. 안 씨의 처소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왕이 하사한 최고급 비단과 눈부신 폐물이 산처럼 쌓여갔다. 그러나 안 씨는 조금도 교만해지거나 지난 날을 잊은 듯 들뜨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아꼈고 몸을 낮췄으며 조용히 자신의 처소를 지키며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왕의 총애가 깊어질수록 자신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칼날 또한 더욱 날카롭고 섬뜩해진다는 것을. 특히 당시 국왕 못지않은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던 중전 문정왕후의 심기는 극도로 불편해졌다.
문정왕후는 자신의 어린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여 훗날 수렴청정을 하려는 거대한 정치적 야심을 불태우고 있던 여인이었다. 그녀에게 왕의 총애는 곧 권력의 향방이었고 근본도 없는 다른 여인이 그것을 나누어 갖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안씨의 존재가 자신의 원대한 계획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어느 날 문정왕후는 안씨를 자신의 처소인 중궁전으로 불렀다. 화려함과 위압감이 가득한 중궁전에서 문정왕후는 옥좌에 앉아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안씨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내가 바로 그 소문의 아이더냐? 듣자 하니 별다른 재주도 빼어난 미색도 없다 하던데. 대체 무슨 요사스럽고 천박한 수단으로 전하의 성심을 홀린 것이냐? 안씨는 바닥에 엎드린 채 흔들림 없이 조용한 목소리로 답했다. 송구하오나 마마 신첩은 전하의 성심을 홀린 것이 아니오라. 그저 전하의 무거운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했을 뿐이옵니다. 문정왕후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시름. 일개 미천한 계집이 어찌 감히 국본의 시름을 안다 말이냐. 내 너에게 단단히 이르겠다. 내 자신의 분수를 알고 처신하거라. 나무는 높이 오를수록 세찬 바람에 가장 먼저 꺾이는 법. 내가 지금 누리는 총애가 영원할 것이라 어리석게 착각하지 말란 뜻이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뱀의 독처럼 차갑고 섬뜩한 살기가 묻어나는 협박이었다. 안씨는 온몸으로 그 살기를 느꼈지만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고개를 조아렸다. 마마의 깊으신 뜻, 뼈에 새기겠사옵니다. 그녀의 대답은 더없이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그날 밤 왕이 다시 안씨의 처소를 찾았다. 왕은 그녀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다정하게 물었다. 안씨는 문정왕후를 만난 사실을 숨기지 않고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왕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굳어졌다. 안씨는 그런 왕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전하,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옵소서. 중전마마의 염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옵니다. 오히려 신첩의 부족함으로 인해 전하와 중전마마의 사이에 금이 갈까 그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그녀는 왕을 부추겨 중전과 맞서게 하는 어리석은 선택 대신 오히려 자신을 한껏 낮추어 왕의 마음을 다독였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왕의 품에 안겨 또 다른 지혜를 속삭였다. 전하, 숲에서 가장 크고 굳건한 나무는 주변의 작은 나무들이 거센 바람을 막아주기에 능히 혹독한 겨울을 날 수 있는 법입니다. 전하의 가장 큰 바람막이는 바로 중전마마와 세자저하시옵니다. 부디 그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시어 전하라는 거목의 뿌리를 더욱 단단히 하시옵소서. 그녀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왕실 전체의 안정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중종은 그런 그녀의 깊고 넓은 속내에 다시 한번 감탄하고 그녀를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안씨가 단순한 하룻밤의 위안을 주는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흔들리는 정치를 완성해줄 유일하고도 지혜로운 동반자임을 매일 밤 깨닫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지혜로 맞서다. 안씨에 대한 왕의 총애와 신뢰가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처럼 날이 갈수록 깊어지자 극심한 위기감을 느낀 문정왕후와 그녀의 세력들은 마침내 가장 극단적이고 잔인한 칼을 뽑아들었다. 그들은 안씨가 왕을 홀리기 위해 부정한 주술을 부렸다는 흉흉하고 끔찍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안씨의 처소에서 일하는 나인을 매수하여 그녀가 사용하던 빗과 손수건을 몰래 훔쳐내고 그것을 저주가 담긴 글과 함께 지프로 만든 인형에 넣어 대전 뒤뜰에 묻어두었다. 그리고 그것을 순찰을 돌던 다른 궁녀가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완벽하게 꾸몄다. 궁궐에서 주술과 저주는 왕실을 능멸하고 국본을 흔드는 가장 큰 영모죄에 해당했다. 저주의 증거까지 나오자 궁은 발칵 뒤집혔고 안씨는 당장 의금부로 끌려가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모진 국문을 받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모든 것이 안씨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한 치밀하고도 잔혹한 함정이었다. 조정의 신하들은 당장 안씨를 패하고 그 가문을 멸한 뒤 사약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종은 모든 것이 모함임을 꿰뚫어 보았지만 명백한 물증과 들끓는 여론 앞에서 섣불리 그녀를 감쌀 수 없었다. 왕이라 할지라도 막강한 공신 세력과 중전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였다. 안씨의 목숨이 그야말로 경각에 달린 순간이었다. 차가운 옥에 갇힌 안씨에게 왕이 모든 눈을 피해 몰래 찾아왔다. 착잡하고 미안함이 가득한 표정의 왕에게 안씨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로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전하, 부디 염려 마시옵소서. 진실은 물과 같아서 언젠가는 낮은 곳으로 흘러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허나 지금은 신첩의 목숨보다 전하의 위신과 용안이 더 중요하옵니다. 부디 신첩 때문에 곤란한 처지에 빠지지 마시옵소서. 그녀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왕을 먼저 걱정했다. 그리고 왕에게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한 가지 계책을 내놓았다. 다음 날 무겁게 열린 어전 회의에서 중종은 비통하기 짝이 없는 표정으로 안씨를 사사 즉 사약을 내려 죽게 하겠다고 선포했다. 문정왕후와 공신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러나 중종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안씨가 마지막으로 왕의 용안을 뵙고 죽고 싶다는 애달픈 청을 했다며 자신이 직접 사약을 들고 그녀를 찾아가 마지막 길을 배웅하겠다는 것이었다. 신하들은 왕의 애틋한 마음에 차마 반대하지 못했다. 그날 밤 중종은 상선만을 대동한 채 검은 탕약이 담긴 그릇을 들고 안씨가 갇힌 옥사를 찾았다. 모두가 안씨가 마침내 죽을 것이라 생각하며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중종은 안씨에게 사약을 내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고 물었다. 안씨는 눈물을 머금고 왕에게 큰 절을 올렸다. 전하의 망극한 성은에 감흡할 뿐이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부디 평범한 사내와 여인으로 만나 뵈어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사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사약을 마셨다. 그녀가 검붉은 피를 토하며 쓰러지자 왕은 비통하게 절규하며 그녀의 시신을 수습하여 당장 궁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했다. 문정왕후와 그 세력들은 마침내 성가신 눈의 가시가 사라졌다고 안심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안씨와 중종이 꾸민 치밀하고도 대담한 연극이었다. 중종이 들고 간 사약은 사실 인체에 무해한 탕약이었고 안씨는 미리 준비해둔 짐승의 피 주머니를 터뜨려 피를 토하는 척 연기했던 것이다. 궁 밖으로 옮겨진 안씨는 왕이 미리 마련해둔 안전한 사가로 옮겨져 목숨을 부지했다. 그리고 며칠 뒤 안씨를 모함했던 궁녀 하나가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녀는 죽기 전 모든 것은 중전마마의 사주를 받고 자신이 꾸민 일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그 유서 또한 안씨가 왕에게 알려준 계책으로 왕의 충직한 신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진실이 밝혀지자 여론은 급반전되었다. 문정왕후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함부로 왕의 사람을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 위기를 지혜로 극복한 안씨는 얼마 뒤 죽은 줄 알았으나 기적적으로 병이 완쾌되었다는 명목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당당하게 궁으로 복귀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궁궐의 그 누구도 더 이상 수락관 출신의 말없던 궁녀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되었다. 왕의 유일한 안식처, 역사를 품은 여인.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기고 화려하게 궁으로 복귀한 안씨의 궁궐 내 입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해졌다. 왕의 총애는 변함없이 깊었고 이제는 그 누구도 감히 그녀를 헤아려 들지 못했다. 그녀는 마침내 왕의 아들까지 낳아 수건의 품계에 정식으로 올랐다. 비록 중전의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녀가 궁중에서 가지는 실질적인 영향력은 그에 못지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왕의 그림자로서 지혜로운 반려로서 살아갔다. 그녀는 결코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 오직 왕의 안위와 흔들리는 나라의 안정을 바랄 뿐이었다. 중종은 국사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이면 늘 가장 먼저 수건 안씨의 처소를 찾아 그녀의 의견을 구했다. 그녀는 결코 전면에 나서서 정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역사서에서 얻은 지혜와 깊은 통찰력으로 왕에게 가장 현명하고 백성을 위한 길을 제시했다. 전하, 지금 국경이 소란하고
가뭄으로 백성들의 고통이 심하다 하옵니다. 지금은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 새로운 궁궐을 짓는 것보다 굶주린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한 그릇의 죽이 더 중요하옵니다. 저 신하는 귀에 달콤한 말로 전하의 귀를 흐리고 있사옵니다. 그의 번지르르한 눈을 보지 마시고 그가 걸어온 지난 행적과 발자취를 살피시옵소서. 그녀의 조언은 언제나 정확했고 중종은 그녀를 단순한 후궁이 아닌 가장 믿음직한 정치적 동반자이자 자신의 영혼의 반쪽으로 여겼다. 세월이 흘러 수많은 풍파를 겪었던 중종은 병이 깊어져 자리에 눕게 되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을 지킨 것은 거대한 권력을 꿈꾸던 문정왕후도 전고 아름다운 다른 후궁도 아닌 오직 수건 안씨 한 사람뿐이었다. 임종의 자리에서 중종은 이제는 앙상해진 손으로 안씨의 손을 힘겹게 붙잡았다. 그의 눈에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닌 한 남자로서의 고마움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안수건 그대를 만나 과인은 비로소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었소. 허나 과인이 눈을 감고 나면 그대의 험난한 앞날이 너무나 걱정스럽소. 평생을 왕으로 살았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하나 지켜주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회한이었다. 안씨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그 어느 때보다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전하, 아무 걱정 마시옵소서. 신첩, 전하와 함께한 모든 세월이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사옵니다. 부디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잠드소서. 그녀는 왕의 마지막 가는 길을 가장 평온하고 따뜻하게 배웅했다. 중종이 승하한 후 예상대로 문정왕후의 서슬 퍼런 시대가 열렸다. 많은 이들이 수건 안씨 또한 권력투쟁의 희생양이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안씨는 아들과 함께 조용히 궁을 떠나 왕이 미리 마련해 준 사가에서 소박하게 살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오직 아들을 키우고 책을 읽으며 여생을 보냈다. 문정 왕후조차 더 이상 그녀를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고 잊어버렸다. 그녀는 역사의 전면에서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들을 아비의 고뇌와 어미의 지혜를 모두 물려받은 총명하고 강인한 아이로 키워냈다. 그리고 훗날 그 아들은 왕실의 중요한 인재로 성장하여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조용했던 궁녀 안씨. 그녀는 왕의 여인이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왕의 마음을 훔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으며 마침내 한 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꾸는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었다. 그녀의 은밀한 속삭임은 한 남자의 마음을 흔드는 것을 넘어 한 시대의 역사를 따뜻하게 품었던 것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궁녀에서 왕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기까지 수건 안씨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정한 매력은 화려한 외모가 아닌 깊은 내면과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안씨였다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녀의 지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궁중비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